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유익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이 묻는다 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자세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즘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책을 골랐고요.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때 촛불을 든 그런 그 표지에 보면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태를 많이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그 조국 사태의 내용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골랐고요. 이 책은 올명 스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서출판 희망꽃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미국 대선 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다고 하네요. 올명 스님께서 예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과 도중 하차도 선언하셨고요. 예언하셨고요. 탄핵 날짜와 현재 8대0 만장일치 인용 예언한 놀라운 시대 진단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골든타임 광장에서 피어난 시민 권력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도 시민 권력이 대단했었죠. 물론 뭐 서초동 이렇게 나누어서 광화문 했지만 광화문에는 그만큼 어떤 질서 정연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민들의 권력이 대단했던 올해가 아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서 이 책을 골랐고요. 이 책 속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명 스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양극화 해소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 굉장히 제가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명 스님은 남산기슭에 자리한 울명사의 주지스님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습니다. 올명 스님이 계시는 줄도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책을 펴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이렇게 글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둥근 달처럼 온화한 미소로 현대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스님은 그동안 깨달은 진리를 통해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 국민이 행복하려면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고 믿으며 쓴소리, 된소리를 아끼지 않을 뿐더러 당신만의 방법으로 민족의 슬픔을 보듬고 있다. 자, 2016년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들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 국민이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담론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스님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자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깊은 그런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갔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일개 자연인이 비선 조직을 만든 뒤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문체부 장관 등등 많은 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기적과도 같은 이 일을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라면서 처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그 과정을 지켜보던 나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해야 할 시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통일, 청년 실업, 노인 문제로 각각의 챕터를 나눈 뒤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해결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첫째, 올바른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잡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친일파가 해방과 동시에 민주화 열사로 옷을 갈아입고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한 뒤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해 왔다면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이분께서는 나라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청년들, 노인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잘못 깨어진 단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치 않았던 전쟁에서 파생된 이념 논쟁, 색깔론, 그리고 편가르기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타게 찾아 헤맨 희망이라고 믿는다 라고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잿더미 속에서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가녀린 숨을 쉬고 있는 들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슬픔과 맞서는 방법은 희망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슬픔을 추스르고 분노를 억누르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희망을 찾았다. 희망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왔다.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의 나라임을 재확인한 가슴 뜨거운 시간이었다. 동시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든 불씨가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일까 찾기 시작했다. 거대한 불씨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 없으니 보고자 하면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살아온 시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다. 필시 그 끝에서 불씨가 날아온 근원지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다 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사실 나는 불씨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알고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처럼 굴곡진 역사를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잔혹하기 그지없는 일제강점기를 견뎌왔고 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비극적인 한국전쟁까지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설상가상으로 군부 독재까지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굴곡진 시간을 살아왔으니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을 수밖에. 친일, 공산당, 독재의 잔재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역사 곳곳에 남아있으니 진정한 화합이 어렵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려 하고 또 누군가는 이를 은폐하려고 한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국민들이 특정 정치인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지금 세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당파의 싸움, 이념 싸움 이렇게 서초동과 그 광화문에서 보여준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정말 똑같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 소용돌이에서 특정 정치인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했다. 여기가 제가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는 소녀상으로, 한국전쟁의 상처는 실향민과 셰트민으로, 군부 독재의 상처는 국정농단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우리 옆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현재도 이렇게 슬픈 역사를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 슬픔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종종 잊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윤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껄끄럽고 불편한 것을 목도하는 것보다는 외면하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할 때도 많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잊으려고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들추면 또 그러니까 지난 적폐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소리들을 듣는 것 같아서 조금 꺼려하기도 하죠. 다시 한번 말하건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하는 정치인은 절대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가난한 국민이 기회를 얻고 나아가 부유해질 수 있겠는가?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평등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가난한 국민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가? 참 정말 그렇죠. 평등하지 않은 세상, 평등해야만 기회가 균등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어야만 기회가 균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부유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의미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자, 한때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함에서 청렴함, 정의로움, 도덕성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경제만 살린다면, 그리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좋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청렴하지 않은 정치인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정의롭지 않은 정치인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썼네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온 시간을 본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는지를 따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청렴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사리사욕을 취할 것이다. 정의롭지 않았다면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정치인들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 삶의 짐이 너무도 무거워 정치인들의 사탕 발림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치계의 아웃사이더라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배경에도 달콤한 유혹과 희망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는 가난한 백인 남성들의 마음을 읽은 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불법 이민자를 무조건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법 이민자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정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민을 엄격히 제한한다고도 전했다. 이민자와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을 제한하고, 이민자의 나라죠 원래.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을 제한하고 인종차별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면서 무슬림의 전면 입국 금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으니 어불성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의 방법이 인간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겠다는 뜻이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과연 앞으로 미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솔직히 궁금하다. 트럼프가 가난한 미국인들의 희망이 될지, 거짓말쟁이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트럼프 자신도 모를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어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에 정책을 하나둘씩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확인했다.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공약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약은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이다.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허나 살아온 시간은 이미 검증이 끝난 항목들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정의로움이다 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을까? 단언컨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시민들이 정의로운 정치인을 계속해서 선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에게 정의로움을 요구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청렴한 사회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다시금 경제 불황이 찾아온다면 어느 순간 지도자의 제1덕목이 경제 살리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너무 먼 미래를 앞서 어둡게 예단할 필요 또한 없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건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은 절대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가난한 국민이 기회를 얻고 나아가 부유해질 수 있겠는가.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난세에는 영웅도 나오지만 그 못지않게 사기꾼도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가난을 구제하는 올바른 방법은 누군가를 향한 탄압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국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도 길러야 한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 역시 깨끗하고 공정해질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참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이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